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젠은요, 다들 알고 계시죠? 분자진단, 시약, 장비 분야, 펀더멘탈 최고이며 20년 동안 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만나서 하늘로 승천한 기업입니다. 자, 모멘텀 지금 5년이 살아있죠? 이 트윈데믹 사태. 자, 가을, 겨울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 이게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경신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 뉴스 기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 팬데믹으로 미국, 유럽의 최근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주요국, 수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이 당연히 단가가 높겠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시즌의 이 비중을 보게 되면요. 자, 미주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 가능하시죠? 자, 한국 진단시장 키트 70에서 80%를 점유합니다. 자, 마땅한 지금 치료제랑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백신에 계속되는 임상 중단 릴레이와 이런 부분이 있죠.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치료제나 사실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 팬데믹 자체가 바로 잡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신 주권이라 그래서 백신이 개발 안 된 나라에 잘 주지도 않고 또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바로 잡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금 지난 4월 달에 2억 달러 고점을 찍고 최근에 하락했다가 다들 알고 계시죠? 9월 시작해서 지금 4분기가 3분기보다 높은 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근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잠깐 조금 이따 이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시즌에 2020년도 이제 뭐 전분기 대비해서 뭐 19년도랑 비교한 그 이거 부분인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9월 외국인 1위, 기관 위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제를 담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그죠? 자, 이 부분 좀 기사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예요. 2차 팬데믹, 글로벌 경제 더블딕 공포, 미국, 유럽 코로나 재봉세에 잇따라 미국 GDP 33% 반등했지만 4분기엔 경제 얼어붙을 가능성. 뭐 더블딕 기사지만 사실 보게 되면은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요리사들이 이탈리아 로마 관광명소인 판테온 앞 광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에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이시죠? 보세요.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급증하는 세계 코로나19 환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미국과 유럽에서 정말 일평균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금 2차 봉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줍줍하는 외국인 기관. 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한국 증시에는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시즌에는 그래도 물량이 좀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를 보고 올게요. 자, 시젠. 올해 매출 1조 달성. 글로벌 기업 도약. 시젠이 올해 매출 1조 원 달성으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CGN 미래기술연구소장이 CGN 연구소장입니다. R&D 센터 이대현 상무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CGN은 2019년 매출이 1,220억 원에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올해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24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출액이 1220억에서 1조예요. 영업이익이 224억 원에서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매출액이 10배. 이거는 뭐 가히 뭐 3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30배가 좀 안 되겠지만 10배. 대략 뭐 한 28분, 뭐 7배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많이 써갖고 30배라고 하면, 네. 그냥 엄청난 그 실적 펀더멘탈에 이 정도로 그냥 하늘로 승천했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 시스템을 전 세계 여러 고객들에게 세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올해 빠르게 매출이 늘 수 있었다. 올해 분자진단 시장 글로벌 기업들의 예상 매출은 로슈, 다국적 기업이죠. 전 세계 3, 4위권 안에는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로슈 4조 원, 홀로직 1.5조 원, 비오메리 1.5원, 에보트 1.1조 원. 올 연말 예상 매출을 바탕으로 본다면 분자진단 시장에서 1조 원 달성으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좀 다른 것도 건너뛰고요. 이탈리아, 두바이, 미국, 캐나다, 독일, 멕시코, 브라질 등의 해외법인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67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대훈 상무는 시스템의 CGN의 기술적 잠수 및 현재 전 세계 분산 진단의 표준인 리얼타임 PCR 기술이 타사 제품에서 한 큐브에 3개 타깃을 분석할 수 있는데 반해 CGN은 한 큐브에 14개에서 15개 타깃, 기술력에서 아주 험격한 차이가 나고 있죠. 여전히 가장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스템적인 장점인 제품 개발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임에서 제품 설계의 경우 생물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품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설계된 제품에 대해 각 단계에서 검증하는 세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다. 자, 개발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서 코로나 제품도 일주일 만에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분자 진단에다가 IT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 기술력에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오로지 분자 진단 한계를 만나오면서 이 시대를 만나면서 이 일주일 만에 개발이 끝났잖아요. 하늘로 승천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펀더멘탈이 정말 이 분자 진단에서는 한국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보이시는 게요. 이 시젠에 이 네이버에 쳐보면 이제 이 손익계산서 잠깐 요약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시젠의 손익계산서예요. 작년 1220억, 영업이익 224억, 267억. 2020년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1조가 이제 변동치가 있겠죠. 뭐 거의 10배, 뭐 아까 보셨죠? 6천억 가까이 예상되고 뭐 한 30배 좀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뭐 20 몇 배 되겠죠. 뭐 어쨌든 매출액 10배 좀 안 될 수 있겠죠. 뭐 영업이익 뭐 30배 가까이 된다고 치면 정말 이거는 이런 실적 성장세는요. 하늘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예, 대형 기업, 중견 기업 이상으로 하늘로 승천. 전혀 다른 레벨의 기업으로 봐도 변화가 됐다고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GN은 펀더멘털이 매우 훌륭한 기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펀더멘털이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지금 중요한 거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진단 수요 하락 우려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중 동시 진단 키트. 보통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고, 뭐 성생활까지 포함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동시 진단 키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또한 생활 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예,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것 준비를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는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글로벌 팬데믹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이 시즌에 대한 이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연구 인력도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CJ에 대한 실적도 앞으로 조금씩 더 기대가 되죠. 그리고 유동성도 외국인 기관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한국 증시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CJ에는 그나마 조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CJN의 훌륭한 펀더멘탈 한번 확인해 봤다면 이제부터는 CJN의 제가 늘 얘기하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다가오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죠. 한국 증시, 더 나아가 세계 증시, 그리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제가 귀에 닳도록 항상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제가 늘 투자함에 있어서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늘 배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항해를 할 수 있으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태풍이 오는데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네,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거시경제 분석은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 메인 유튜브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거시경제 분석란이 있어요. 옆에. 그러면 이 거시경제에서 이 주린이가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세계 경제 분석과 한국 경제 분석, 그리고 유동성, 펀더멘탈,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스크린샷처럼 찰칵하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 늘 큰 그림을 그리고 작게도 이 기업 분석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산업도 당연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거시경제 모습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그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었죠. 다들 아시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미국 경기가 확장을 한 뒤로 2019년도에 경기 확장이 끝났어요. 10년을 넘는 120개월을 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기간이 끝나고 경기 수축 기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축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쭉 빠졌다가 각국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한국도 추경을 많이 했죠. 그리고 금리를 가상 역사상 최저금리까지 내렸죠. 그래서 경기가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추세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경기와 증시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사계절과 같아가지고 반드시 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무한히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확장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겨울이 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유튜브 방송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거시경제 분석에 있어서 유동성 이야기를 좀 살짝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미국 중앙은행에 감식 많으신 분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 페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제로금리 2023년도까지 한다고 하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질적 완화라 그래서 정부 국채 매입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자, 뭐 회사채, ETF를 통해서 매입한다고 했고,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주식시장에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 제 한국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 증시에 중요한 건 달러가 그렇게 수많이 달러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추세적으로 한국 증시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액티브 물량 말고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말하는 패시브 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 미국 중앙은행이 그렇게 달러를 많이 찍었는데 한국 개인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이 신용잔고와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 증권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온 그런 B2 그리고 개인이 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달러가 들어온 게 아니라 2020년도 증시는 개인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작된 이런 장세는 다 개인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의 이면에는 레버리지, 건강하지 못한 자금이 정말 무수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의 진실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달러는 추세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신흥국 포함해서요. 그리고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투자 심리에 미국 중앙은행이 그리고 돈을 많이 찍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저렇게 많은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투자가 좋아지겠지 하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이 빚을 많이 내고 레버리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상승된 2020년대 한국 증시였다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동성의 진실입니다. 즉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리면요.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이 연준은요.
2023년도까지 제로 금리 한다는 건 다 시중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하는데 안 했습니다. 립 서비스만 했어요. 그리고 YCC라 그래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 해가지고 돈 더 찍어내겠다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국채 금리가 튀지 않게끔 막아주겠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다가 뚜껑을 꽉 씌워가지고 돈을 계속 공급해줄게 하는데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시장에다가 좋은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조차도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리스크의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대외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상 최대 실적 CJ는 2020년은 CJN의 한 해였죠. 이 코로나19가 코비드19,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전 세계에는 재앙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젠, 전 세계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에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2020년은 시젠의 한 해였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동반한 실제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의 실적 경신이 예상이 되죠. 근데 그 증가할 폭은 분명히 1차 팬데믹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겠지만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 증가폭이 만약에 예전같이 1차 지금 매출액이 1조입니다. 천억대에서 1조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면 1조에서 다시 10배가 10조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조에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1조 몇천억 되게 되면 이 성장률이 성장 증가율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적을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계속 상승하다가 상승하는 그 증가율 폭이 이렇게 완만해지거나 실적 증가세가 꺾이게 되면 보통 그때가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체킹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동시에 봐가면서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항상 투자는 냉철해야 되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증시 1평균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어요. 네, 지죠? 보이시죠? 11월 증시 변동성모 하루 평균 거래대금 25%로 뚝 증시도 찬바람 한 달 새 1조 넘게 판 개미 줄어드는 증시 거래대금 3쿼터 1평균 증시 거래대금 24조 전분기 대비 7.3% 줄어들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10월 24일 날 자, 증권 거래대금 급감하지 않을 것, 증권주 매수 유호 이런 말이 계속해서 돌죠. 증권사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얘네는 증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증시가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거의 안 좋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증시된 거래대금 급감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넌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젠에 개미가 비투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시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젠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고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인지를 하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젠 일봉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보이시죠?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2018년도부터 자, 거의 박스권이죠.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서 거래량 급증했고 그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자,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차 레벨업 쭉 하고 2차 한 번 더 슈팅 3차입니다. 차트가 깨지지 않았어요. 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일봉 분석을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대응하기 위함이잖아요. 일봉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는 만들어 왔어요. 가격은 체크한 가격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차트에 큰 영향이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때 제가 CGN 방송 전에 지난번에 올려드린 것과 거의 큰 변동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지지라인 여기에요. 중요한 건 지금 21선의 저항을 받죠? 그러면서 일봉상의 저항을 같이 받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저항입니다. 같이. 그리고 지지가 지금 5일선 그리고 11선, 61선 네, 지지를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에서 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 여기 돌파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지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지지는 여기입니다. 이 지지가 좀 강해요. 여기도. 그 다음 지지 라인 여기입니다. 그 다음 121선하고 만나요. 이 부분 지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